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재 고객 관리 자동화의 마지막 시간으로 잠재 고객 관리 현황을 대시보드로 만들어보고 실시간으로 최신화되도록 세팅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피어나 인테그로맥 같은 자동화 툴은 사용하지 않고요. 구글 시트의 함수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영업사원별로 잠재 고객 관리 시트가 있습니다. 저희 영업팀은 오윤희, 천서진, 심수련 이렇게 3명의 영업사원이 있다고 가정해 볼 거고요. 이 3개의 개별적인 시트는 각 영업사원들이 영업 현황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알아서 관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형식을 가진 3개의 시트입니다. 그렇지만 각 영업사원별로 담당하는 고객도 다를 거고요. 현재 진행 상황도 다를 겁니다. 이 각각의 영업사원이 관리하는 3개의 개별 시트를 하나의 종합 시트로 데이터를 합치고 합친 데이터 기반으로 영업팀 전체의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을 오늘의 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시트에서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자동으로 종합 대시보드에도 값이 반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시트로 각 시트의 데이터를 종합하기 위해서 사용할 함수는 import range라는 함수입니다. import range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다른 구글 시트의 데이터를 내가 작업하는 시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최신화됩니다. 각각의 잠재 고객 시트에서 각각의 탭으로 데이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요 열 제목은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이 열 제목 앞에 영업사원의 이름을 쫙 적어줄 거예요. 그래서 영업사원 열을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요. 이건 오윤희 영업사원의 값을 가져올 거니까 오윤희의 그 이름을 미리 써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데이터를 임포트 레인지로 오윤희 시트에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import range라는 함수를 쓰고요. 이 함수의 구성은 가져올 데이터의 URL과 가져올 범위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URL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고요. 가져올 범위는 이 시트 1에 A2부터 그 밑에까지 가져올 거니까 J열까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여기에 이것도 다운표 안에 시트 1에 A2부터 J까지 가져와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J 뒤에 숫자를 안 넣는 건 이게 이제 가져오는 범위가 계속 늘어나더라도 이 값을 가져올 수 있도록 J 뒤에는 행 번호를 적어두지 않으면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를 입력하면 이렇게 로딩이 되고요. 처음에 이렇게 안 되는 건 권한 부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클릭해서 이제 권한을 이렇게 부여를 해주면 값을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 잠재고객 관리 데이터가 결국 누구의 소유인지를 각 행에서 확인할 수 있게 A열에다가 미리 이름을 적어뒀고요. 가져온 데이터는 B열부터 남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두면 나중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피봇을 돌릴 건데 그 피봇에서 영업사원별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 A열에다가는 영업사원의 이름을 미리 써두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윤희 시트에서 행이 추가되면 이 밑에 값이 이렇게 행으로 추가돼서 계속 들어올 겁니다. 한번 데이터가 신규로 추가돼도 잘 들어오는지를 테스트 해볼게요. 네, 이렇게 제가 17번 행의 데이터를 한 줄 임의로 추가해 봤는데요. 이렇게 추가하면 이 어드민 시트에도 이렇게 한 줄이 신규로 추가돼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서진과 심수련 영업사원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채워보겠습니다. 3개의 탭에 모두 import range라는 함수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탭에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이것을 하나의 탭으로 종합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query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구글 시트의 query 함수는 내용이 워낙 방대한데요.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query 함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구글 query 랭귀지 가이드 문서 링크를 적어두겠으니 그 링크에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query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값을 가져오는 명령어인데요. 개발자들이나 데이터 분석가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오기 위해 SQL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런 게 일종의 쿼리입니다. SQL 문법을 아시는 분은 구글 시트의 쿼리 함수도 거의 비슷하다고 하니까 쿼리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SQL을 아시는 분은 쿼리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마음대로 정제하고 요약하고 계산하는 게 가능하시겠지만
사실 저도 SQL이나 쿼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저와 같이 SQL이 생소한 비개발자시라면 구글 시트에선 어차피 피봇 테이블이라고 하는 강력한 데이터 분석 요약 기능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요약하거나 계산하는 것은 피봇을 이용해서 하기로 하고, 쿼리 함수로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남기는 데이터 전처리 기능만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쿼리 함수라는 거는 여기 이제 가이드에서도 나오지만 내가 가져올 데이터의 범위를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어떤 조건으로 가져올지를 저 쿼리란에 쿼리 문으로 써주게 되면 됩니다. 먼저 이제 행 제목을 미리 채워놓는 게 좋겠어요. 여기 보면 그러면은 쿼리 함수를 가지고 영업사원들 개별 탭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탭으로 종합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범위를 입력해야 되는데 일단 OUNIC A2부터 K 전체 K까지 열이 있으니까 이 전체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천서진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수련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를 하나의 합집합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대괄호 안에 이렇게 써주시고 사이사이에는 세미콜론을 써주시면 됩니다. 천서진 탭에 A2부터 마찬가지 K까지 가져오고요. 심수련 탭에 A2부터 마찬가지 K까지 가져옵니다. A2부터 가져오는 이유는 그 맨 위에 있는 열 제목 행을 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범위는 선택이 됐고요. 이제 간단한 쿼리문을 쓴 건데요. 이 쿼리, 아까 그 오윤희, 천서진, 심수령 각각의 시트에서 전체를 가져오게 되면 앞에다가 이름을 쫙 써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용이 비어있는 행까지 다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비어있는 행은 빼고 가져온다는 것을 쿼리로 해보겠습니다. 셀렉트 별을 하면 이게 이제 전체를 가져오라는 뜻인데, 이 중에서 조건을 쓸 때는 where문 뒤에다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where문에서는 두 번째 칼럼에서 값이 비어있지 않은 것들은 모두 가져와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 COL이라는 거는 이제 칼럼의 줄임말인데요. 반드시 대문자는 C는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 O랑 L은 소문자로 쓰는 표기로 써주셔야 에러가 안 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열은 열 제목을 포함할 거냐 안 포함할 거냐, 저는 이미 열 제목을 감안하지 않고 만들었으니까 0을 해서 쿼리문을 날리면 3개의 탭에서 이 B열이 비어있지 않은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행이 추가되거나 기존 행이 수정되더라도 자동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그럼 이 종합 탭을 가지고 피봇을 돌리고 피봇한 결과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봇을 하려면 이 전체 범위를 선택하고 데이터 피봇 테이블로 가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K54까지만 하면 새로운 행이 추가될 때도 이 새로운 행은 K55, 아니 55번째 행에 추가될 거니까 이렇게 범위가 설정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 K 뒤에 숫자를 충분히 큰 숫자로 해놔야지 새로운 값이 추가되더라도 문제없이 피봇 테이블에 새로 반영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넓게 설정해줘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건 팀 전체의 신규 고객이 늘어나는 시계열적인 트렌드를 보기 위한 라인 차트와 영업사원별로 잠재 고객 관리를 비교하는 막대 차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피봇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에는 시간대별로 적어주고요. 새로운 입력 월이 계속 그 행으로 밑으로 추가될 거니까 토탈은 표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럼은 이렇게 영업사원별로 나오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총 몇 개의 신규 잠재 고객을 확보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니까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피봇 테이블로는 이렇게 오른쪽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4월, 5월 이렇게 밑으로 계속 생길 거니까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옆에다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월별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퍼널 단계별로 영업사원을 비교하려고 하는 거니까 월을 지워버리고 퍼널 단계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네,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대시보드로 그려볼 거고요. 그걸 이제 별도의 탭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탭 이름을 대시보드라고 만들어 놓고 이걸 꾸며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차트를 그려 볼게요. 차트를 삽입하고 범위를 만들면 됩니다. 이거는 월간 신규 잠재 고객 증가 추이, 이걸 보기 위해서 이것의 이제 데이터 레인지는
이렇게 될 건데 이제 밑으로 이제 계속 추가될 거니까 이걸 감안해가지고 행의 숫자는 충분히 크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건 F가 아니고 E까지만 하면 되겠구나. 네,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제 되는데요. 월별로 신규 고객 수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되고 그것을 구성하는 이제 영업사원별로 수치가 이렇게 표시되는데 요거를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전체 숫자는 라인 차트로 보이고 그걸 구성하는 거를 이제 영업사원별로 나오도록 차트를 좀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콤보 차트로 만들면 되고 전체 그랜드 토탈 월간 신규 현재 수는 라인 차트로 그리고 나머지 막대 차트로 그려야 되겠죠. 이거는 컬럼으로 돼 있고 오윤희도 컬럼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천서진도 컬럼으로 바꾸는데 이제 이게 하나로 쌓여야 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고 이 신규 월간 잠재 고객 수 라인 차트도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색깔은 검은색으로 바꾸고 포인트도 찍고 네, 이렇게 데이터 라벨도 달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신규 고객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고요. 이거에 제일 많이 기여하고 있는 건 이 노란색 천서진 영업사원이 제일 이제 활발하게 많은 수를 신규 고객을 추가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그 영업사원별로의 숫자도 데이터 라벨이 더 나오면 좋겠네요. 이렇게 데이터 라벨이 나오고 네, 가운데에 나오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보기 좋게 신규 잠재 고객이 증가하는 추이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원별 퍼널 신규 고객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이인데 이것의 퍼널 전환이 잘 일어나고 있는지를 영업사원으로 보는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위한 이제 피벗 테이블은 저렇게 만들어 놨죠. 이것도 차트 만들기를 하고 위치를 시키고 범위는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이거는 쌓이는 거니까 네, 이거로 하시면 되고 영업사원별로 비교하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영업사원별로 비교하는 걸로 이렇게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단이 제일 안 좋은 거고 성사로 갈수록 좋은 거니까 좀 더 색깔을 보기 좋게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그려보면 이 천서진의 경우에 가장 잠재 고객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전환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고 중단이 많이 되고 있는 거를 이제 이 퍼널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제 심수련이 이제 가장 신규 고객이 적었는데 이 원래 시트에서 이제 심수련 영업사원이 분발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10개를 만약에 추가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 이제 종합 시트에 그 내용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대시보드에도 자동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신규 고객 수도 훨씬 늘어나고 심수련의 비중도 높아졌죠. 이런 식으로 그 개별 시트의 데이터를 임포트 레인지로 가져오고 그걸 종합해서 피봇과 차트를 만들어 놓으면 각 영업사원들이 자기 시트만 관리해도 전체 팀의 차트가 자동으로 최신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로 보면 우리나라 회사가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신규 잠재 고객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영업사원이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영업사원이 신규 고객 확보뿐만 아니고 고객을 성사 단계로 전환시키는지 이런 걸 누가 잘하는지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차트로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세일즈의 병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회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정하는 데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잠재 고객과 관련된 여러 자동화 도구 사용법과 구글 시트 팁을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고요. 앞으로는 코딩 없이 할 수 있는 더 많은 업무 자동화 팁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대한 질문이나 자기 업무에서 자동화시키고 싶은 점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